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의 지위가 아니라, 물론 평양을 갈 때도 그러한 지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북 특별사절로서 평양을 다녀왔고, 그리고 평양을 다녀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표 자격으로 미국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뉴스원 2018년 3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이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 머문 시간은 총 5시간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5시간 동안 미국 강요들과 모임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3월 9일 오전 9시에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미리 한번 짚어보고, 이때 정의용 씨가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언론 발표를 했던 내용과 1호부터 3일 전 2018년 3월 6일 청와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표를 했던 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 몇 군데에만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월 9일 백악관에서는 우선 첫째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무 조건 없이 비핵화하겠다고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3월 6일 청와대에서 밝혔을 때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내용은, 발표한 양측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백악관 앞에서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이것은 김정은이 늘 하던 이야기죠. 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는 않죠. 결국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고,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현재 김정은 측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체제 안전은 최강의 핵 무력을 가지고, 그래서 강성대국으로서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들이 체제 안전에 가장 적이 되는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는 싸우지 않고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면, 그러면 김일성으로부터 3대에 이르는 반드시 핵 강국이 되라고 하는 그 유훈을 지금에 와서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지금의 형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날은 언제인가 하면은 김정은 시대가 될지 그 다음이 될지 모르지만 북측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이 되었을 때 보유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물론 그때는 또 다른 이유로 보유하겠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이야기는 비핵화를 하겠다 하는 말은 애초에 그 뜻이 통하지도 않고, 또 3대 김정일, 김일성의 유훈이 비핵화였다, 이런 되지 않는 얘기도 온통 거짓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했고, 어떻든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는 간단명료하게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미국을 속인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인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백악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향후 어떤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제하다, 영어 단어로 리프레인을 썼습니다. REFRAIN. 그래서 좀 참겠다. 정 참을 수 없으면 가끔 하겠다,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나 이 자제라고 하는 것은 국내 발표와는 또 다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5항입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물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백악관에서 언론에 발표한 것과 국내에서 발표한 것은 또 다르죠. 다음으로 백악관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이. 그런데 국내에서는 2018년 3월 6일자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4월로 정해놓은 것이죠.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예년보다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확장이 되든지 더 규모가 커지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지시를 하면 문재인 씨와 청와대, 거기에서 그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에 가서는 정례적인 연합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 이쪽에서 하는 훈련에 대해서 김정은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의용,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는가, 아니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는가? 양측에서 한 발표가 다르다면 어느 한쪽을 속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 정의용, 서훈 그들이 돌아와서 국민 앞에 이것을 해명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소화해서 다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종종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 청와대 브리핑으로 정의용의 발표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 표현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5월까지라고 한 것이 5월 1일까지인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인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특이하죠. 5월까지 만난다. 그러면은 5월 말까지 만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이러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통일부의 정례 브리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월까지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의향을 나타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조선일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5월까지를 by May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의용 씨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 5월까지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미국의 CNN도, 영국의 BBC도, 중국의 신화통신도, 그리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일본의 NHK 전부 아무리 좀 선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5월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3월 9일 청와대 대통령의 말과 글을 싣는 란에다가 다음과 같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이전에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틀렸지요. 5월까지는 5월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5월 이전은 3월이나 4월이 되겠죠. 그래서 by May라고 5월까지라고 하는 것을 5월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청와대 대통령.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마치 그 결혼식 그 초대장처럼 봉황무늬를 찍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세계 언론이나 또 외교기관에 배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문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애로를 느끼는 것은 같은 문건에서 또 나타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수락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쓴 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명의로 게시한 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 원문은 invitation to meet로 되어 있습니다. invitation이 물론 초청이라는 말로 쓰이죠. 그러나 to meet, 만나기 위한, 회담을 위한 그런 invitation. 그러면 회담의 권유, 회담의 제의, 이렇게 되겠죠. 일반 언론에서도 이것은 대부분 제안, 제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초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김정은의 초청은 김정은이 평양에 앉아서 초청을 한 것이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을 했다. 이렇게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청와대 발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개인 방송 비슷한 그런 데라든지 혹은 청와대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든지 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찾아간다. 김정은을 만나러 평양으로 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더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내보내야 할 겁니다. 어떻든 온 세상과 따로 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번에도 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용 씨가 백악관에 가서 남의 나라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은 없이 홀로 언론 발표를 하는 아주 어색한 장면이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죠. 청와대 뉴미디어실의 김선 행정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3월 9일 오전 9시, 왜냐하면 이 김선 행정관이 조금 전이라고 할 때가 3월 9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3월 9일 오전 9시에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 9일 오전 9시에 브리핑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 그런데 브리핑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3월 9일 오전 9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 프레스룸을 찾아서 정의용 실장이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언급했다. 이것이 김선 행정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 기자 제프 젤레니가 트윗을 했습니다. 이것도 김선 행정관이 이야기를 해준 그런 자료입니다. 이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익살스러운 표정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얼굴만 삐끔 이렇게 들이밀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South Korea would be making statement tonight. 그러니까 한국이, 남한이 오늘 밤 할 말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on a big subject. 아주 큰 주제인가 봐, 큰 이슈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슬쩍 노스코리아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남한이 오늘 밤 중대 사안에 대해서 말할 거래요. 북한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가서 미리 어떤 정보를 준다기보다 그냥 가볍게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요. 어떻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이라고 한 미국에서는 밤이었던 겁니다. 그때가 한국 시간으로 3월 9일 오전 9시, 미국은 밤 이랬던 것이죠. 그러면 백악관 프레스룸에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정의용 씨가 백악관 프레스룸에 가서 브리핑을 해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씨는 백악관 건물 밖에서 프레스룸에서 하지 않고 마당에서 뜰에서 했습니다. 그곳은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도 눈에 익은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 웨스트윙 앞에 언론에 종종 그곳에서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곤 하는 곳인데 문제는 시간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곳에서 브리핑을 하고 외국 손님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같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밝은 낮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씨는 컴컴한 마당에서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그 웨스트윙 앞에서 언론 발표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더욱 이상했던 것은 이것을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용 실장께서 단독으로 언론에 브리핑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도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 실장의 언론 브리핑은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며 백악관 관리들은 없었다. 그렇다면은 백악관 웨스트윙 건물 앞에서 웨스트윙 앞에서 밤중에 정의용 실장 혼자서 외국 기자들 앞에서 언론 발표를 했다. 그 모습이 무엇인가 좀 위태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의 이 정의용 씨가 가서 브리핑을 했던 이와 관련해서 트윗을 했습니다. 이렇게 Great progress being mad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큰 엄청난 그런 진전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뒤이어서 but 제재는 계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든 Great progress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큰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박수라도 보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정의용 씨는 백악관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정의용 씨 혼자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훈 씨도 있었고 또 주미대사도 있었죠. 달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밤이니까 달밤에 동양인 3명이 어두운 정원에 서 있다. 그런데 한국식 영어로 그리고 아주 메마른 목소리로 메모지를 정의용 씨가 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련되지도 않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낸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위의 우방들이, 동맹이 그것을 환호해 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우용 씨는 브리핑, 언론 앞에 내는 브리핑 서두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맥마스터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론 브리핑을 하는 정우용 옆에는 그 가까운 친구라는 맥마스터 장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양인 3명이 마치 한 말에 삐뚤어진 갓을 쓰고 서양 구경에 나선 사람들처럼 이들 셋이 어색하게 언론 발표를 하고 서 있는 그 시간, 2018년 3월 9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미국 시간으로 밤 시간,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혹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NHK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NHK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 미국 측의 요청으로 3월 9일 오전 9시 조금 전부터 약 30분 동안 전화회담을 했다. 그러니까 정우용 씨가 이 한국인들끼리 언론 발표를 하러 나간 그 직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전화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30분 동안. 이들이 전화 대화를 하는 시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전화 대화를 하는 시간과는 좀 다를 겁니다. 그들은 서로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아베 총리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에 미국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알찬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대화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사우스코리아의 정의용으로부터 평양 갔다 온 내용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NHK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서로 아주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철강 고관세에 대해서 혜택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내용도 굳이 NHK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철강 고관세에 대해서 한국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것이 뉴스원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맹국 한국이니까 한국이 없으면 미국 너희가 어떻게 할래? 이런 분위기가 뉴스원에 담겨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화를 보면서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 수준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고질병, 그것은 정의용 씨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듣기 좋으라고 치장한 그런 말이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라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김의겸 대변인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쁘고 고운 줄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남을 말로써 설득하는 아주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인 줄 아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황을 제대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